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브유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리우드 체크와 패션 서킷을 다 진행을 했고요. 둘 다 통과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날짜와 시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스탠바이라고 나와 있고 대기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어덜트 또는 페디아틱 환자분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인베이시브 또는 너인베이시브 설정하실 수 있고요. 모두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모드를 설정해 주시고 원하시는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볼륨 컨트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FiO2, PIP, RR, 타이다 볼륨은 꼭 기본 값을 사용하지 말고 원하시는 값을 설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값들은 필요에 따라 설정해 주시면 될 텐데요. 설정을 하게 되면 흡기 시간과 미니 볼륨 플로우가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억셉트 눌러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아래쪽 보시면 FiO2랑 PIP과 RR, 타이다 볼륨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값들에 대해서 바로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FiO2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값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버튼 눌러가지고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40 정도로 놔보도록 하겠고요. PIP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고 O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는데요. 환자 안전장치가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장치 해제하는 방법은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제해 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극단적인 숫자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지 기본적인 값 외에 추가적으로 설정하시려면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다시 눌러주시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값만 보시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 방법은 여기 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 눌러주시게 되면 인공호흡기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볼륨 컨트롤 동작하고 있고 설정 값을 여기서도 확인하시고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노란색의 프레셔 그래프고요. 플로우 그래프 그리고 볼륨 그래프입니다. 세 가지 보시고요. 오른쪽에 모니터링 값 보시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 나오고요. VTI, VT, RR, FiO2, MVE, 미니 볼륨이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서브유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들이 추가가 되었다는 건데요. CDYN은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수치가 보통 50에서 80 정도, 레퍼런스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60에서 100 정도 보는 것도 있고 50에서 100 정도 보는 곳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50 이상이면 폐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0 아래라면 폐가 문제가 있거나 ARDS 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특히 20에서 30 정도는 굉장히 폐가 안 좋고 즉 ARDS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걸었을 때 환자의 폐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즉각적으로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라는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 컴플라이언스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피크 프레셔가 40 아래로 유지되는 것만으로 아주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폐가 안 좋을 때는 피크 프레셔뿐만 아니라 플라토 프레셔나 드라이빙 프레셔를 봐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폐가 안 좋을 때, 즉 폐가 ARDS일 가능성이 높을 때 플라토 프레셔를 30 아래로 유지했을 때 환자의 생존이 높아진다고 하고 사망률은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프레셔는 15 아래로 유지가 되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빙 프레셔에서 핍을 더하게 되면은 플라토 프레셔가 되고요. 반대로 플라토 프레셔에서 핍을 빼주게 되면은 드라이빙 프레셔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SI라는 게 있는데요. SI는 스트레스 인덱스라고 해서 환자의 폐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라는 수치인데요. 1 이하라면 환자의 폐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거나 오버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것이 1.05를 넘어가는 순간 환자의 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오버 인플레이션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케이지당 타이다 볼륨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환자한테는 타이다 볼륨 400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 400이라는 값은 절대적인 수치로서 이 환자한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위쪽에 PBW라고 하는 게 있는데 PBW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환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이시고 키가 160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게 된다면 PBW가 계산이 되는데요. PBW는 Predicted Body Weight라고 해서 환자의 가장 예측되는 체중,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체중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 정보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벤틸레이션 타겟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던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이 400인데 K장 타이달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폐가 정상일 경우엔 K장 타이달 볼륨을 6에서 8 정도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환자를 케어하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현재는 환자 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6에서 8 정도가 아니라 4에서 6 정도를 사용했을 때 환자가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벤틸레이션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수치를 좀 낮춰볼 텐데요. 참고로 이 수치가 나오면서 옆에 있는 페포 모양의 아이콘도 갑자기 활성화가 되었는데 서버 컴파스라는 기능이고요. 페포 모양의 아이콘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타겟으로 한 것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붉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타이달 볼륨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K장 타이달 볼륨이 높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을 낮추게 되면은 여기 옆에 나오죠. K장 타이달 볼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목표인 K장 타이달 볼륨 6 정도를 주려면은 약 300에서 310 정도가 될 텐데요. 300 정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달 볼륨을 300으로 바꾸게 되면요. 당연히 프레셔가 줄어들면서 타이달 볼륨이 이제 작아질 건데요. 타이달 볼륨이 적어지면서 K장 타이달 볼륨도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타겟이 우리가 원하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색상이 파란색으로 나오면서 프레셔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프레셔도 그렇고 볼륨도 그렇고 우리가 타겟으로 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붉지 않은 색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타이달 볼륨이 증가하거나 프레셔가 증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벗어나게 된다면 다시 붉은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볼륨은 20%를 넘거나 20%보다 부족하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이 막대인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정한 드라이빙 프레셔를 넘어버리면 빨간색으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괜찮고 현재 벤틸레이션 잘하고 있을 때 여기 R자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주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라는 기능이고요. 현재의 볼륨과 프레셔를 기억해놨다가 문제가 생겨버렸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아까와 비교해서 많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알람이 뜨고 있는데 알람이 뜨기 전에 민감하게 변화를 감지할 때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 유란 인공호흡기는 기존에 활용하였던 이 세 가지 그래프와 수치들 외에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플라토 프레셔랑 드라이빙 프레셔랑 케이지 타이달 볼륨을 보면서 환자 폐를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런 시각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환자의 바이탈이 흔들리기 전에 먼저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알 수 있고 알람이 뜰 때는 얼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플로우이라는 게 있는데요. End Expiratory Flow의 약자로서 환자가 흡기를 하려고 할 때 여전히 빠져나오는 호기가 있는지, 즉 호기가 완전히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호기가 끝나고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 흡기가 되게 되면은 호기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흡기가 되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환자가 흡기를 하고 호흡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흡기를 진행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1 이상이 나옵니다. 호흡기가 안 끝났죠. 이럴 경우에는 환자가 호흡기가 안 끝난 상태에서 흡기가 진행되는 것이 반복될수록 CO2가 차게 되겠고요. 그 CO2로 인해서 원차는 PB 차게 되는데 그것을 오토 PB라고 하죠. 오토 PB 상당하게 커지게 되면은 환자의 혈 역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그것을 플로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사용하시다 보면 환자에게 이머전시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화면에 대한 기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럴 때 여기 30초짜리 동영상 버튼과 카메라 버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카메라 버튼 누를 때마다 이 화면이 찍히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 아이콘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스크린샷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대 40장까지 기록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과거 게 없어지면서 새로운 게 찍히기 때문에 원하신 사진 있으시면은 원하신 사진 선택하신 다음에 USB를 아래쪽 꽂아주시고 추출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30초짜리 동영상 버튼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눌렀던 시점부터 전 15초가 저장이 되고요. 후 15초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눌러주시게 되면은 전 15초가 저장이 되어서 가장 오른쪽 아이콘 눌러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리코딩 항목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눌렀던 시점부터 해서 과거 15초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설정값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위쪽에는 알람이 뜨기 때문에 어떤 알람이 떴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컴퓨터에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환자 문제였는지 장비의 문제였는지 어떤 문제였는지 굉장히 알기가 쉽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논문 쓰실 때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 기능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왼쪽으로 가서 제일 아래쪽부터 보게 되면은 O2 부스트라는 게 있는데 O2 부스트는 환자 SpO2가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O2를 높여주기 위한 기능이고요. 그냥 누르는 건 안 되고 2초를 누르고 있으면 100% O2를 1분 동안 제공하고요. 1분 동안 알람을 꺼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아나 신생아 환자들한테 100% 산소를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메뉴버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오토부스 레벨 눌러주시고 현재 FiO2에서 플러스 몇을 해줄 건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낮게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오토부스 레벨에서 조절해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알람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알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알람이 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뜨고요. 알람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현재 뜨는 그 단일한 항목에 대한 알람을 변경하시고 싶으실 때는 뜨고 있는 항목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 한 항목에 대한 알람만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알람을 끄는 버튼은 이 버튼입니다. 노란색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종 버튼이죠. 알람을 최대 2분 동안 끄실 수가 있겠고요. 이 꺼진 상태에서 알람 리밋을 눌러주셔가지고 여기서 알람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피크를 제외한 핍, RR, 미닛 볼륨 이 값들은요 전부 다 알람에 대한 조건만을 의미합니다. 여기 작은 하얀색 숫자들이 보일 텐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알람에 대한 조건을 의미하는데요. 피크 프레셔 옆에 있는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요 알람에 대한 조건을 표시도 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 프레셔가 이것보다 넘어가서 환자를 손상시키지 않게 방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설정 값을 반드시 잘 적용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크 프레셔 알람 설정하실 때 눌러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실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활용해 주실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50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안전장치 해제해 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높여놨으면 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환자의 폐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왜 이렇게 올려놨는지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환자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을지를 꼭 잘 확인하시면서 프레셔 리밋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40 정도로 낮춰놓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대부분의 인공호흡기가 이 피크 프레셔의 리밋 값이 40 정도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35, 30 이렇게 낮게 써서 환자 폐를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잘 조절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알람의 이제 소리인데요. 초기 값은 6인데요. 6이 좀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5나 4 정도 혹은 3 아래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1로 제일 줄여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탠바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은 안 되고 2초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인공호흡기가 잠깐 멈추고요. 다시 시작하시게 되면 이 스타트 버튼 또는 여기 스타트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인공호흡기가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디스커넥션이란 기능은 환자에게 오픈 석션 하시거나 컬처 하실 때 보통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환자에게서 서킷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갑자기 알람이 뜹니다. 또 서킷 안에서 바람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안쪽에 있는 물이 마구마구 튀면서 이 부위가 컨타미네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오픈 석션 할 때 이렇게 되면 뭐 잠깐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특히 컬처 하실 때 알람이 뜨고 안쪽에 있는 이제 물이 튀면서 컨타미네이션 되게 되면은 무균적으로 샘플을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넥션 눌러주신 다음에 프리옥시저네이션을 해주시고요. 그동안 멸균적으로 컬처 준비하신 다음에 준비가 되시면 환자로부터 서킷을 빼시게 되면은 알람이 1분 동안 뜨지 않고 인공호흡기가 자동으로 멈추면서 신속하게 석션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끝나게 되면은 다시 환자에게 이렇게 서킷 연결해 주셨을 때 다시 한번 포스트 옥시네이션이 되면서 SpO2가 저하된 환자에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옥시저네이션 해주고 필요 없으시면 피니시 눌러주게 되면 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오픈 석션 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컬처 하실 때는 굉장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모드가 있는데요. 모드에 대한 상세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컨트롤 모드를 저희가 보통 사용하다가 환자 깨게 되면 서포트 모드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서보이라는 인공호흡기는 오토 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오토 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에 대해서 각각 선택을 다 해주신 다음에 억세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오토 모드를 사용하다가 환자 깨게 되면은 환자가 자바로 할 텐데요. 폐 모양이 뜨면서 플로그 F의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환자가 자바로 한다는 것을 확인이 됐을 때는 모든 브레스에 대해서 프레스 서포트 모드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서포트 모드 동작해서 환자가 인공호흡기 파이팅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환자가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만약에 다시 환자가 앱니아 상황, 무호흡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주 빠르게 컨트롤 모드로 돌아가서 SpO2가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세데이션 약물을 줄이면서 오토모드를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오토모드를 통해서 인공호흡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환자를 깨울 때의 문제를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른 모드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알람님이 쓴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트렌드 보시게 되면 트렌드에서 트렌드 눌러주시게 되면은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1시간부터 72시간까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나 플러트 프레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환자의 RR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올가나이즈 트렌드 눌러주시게 되면은 먼저 보고 싶은 것들을 좀 위로 당겨가지고 더 위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능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위쪽 보시게 되면 어떤 알람이 떴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얀 점들이 다 알람이거든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식의 알람이라던가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활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렌드에서 로그 눌러주시게 되면은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핍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핍을 검색하게 되면은 핍이 몇에서 몇으로 바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메뉴버 눌러주시게 되면은 오픈런 툴이 있는데요. 오픈런 툴은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오토 SRM에 대한 영상인데요. 오토 RM과 오토 SRM이 있는데 오토 RM은 헛혈된 페포를 한번 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물론 자동으로 펴줍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토 SRM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오토 SRM 기능은 헛혈된 페포를 한번 펴주는 기능 외에 적절한 핍을 잡아가지고 그 페포가 다시 헛혈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메뉴버 눌러주신 다음에 네뷸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네뷸라이저 사용법이나 관리법 등등은 다른 영상을 다시 하나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버에서 스태틱 메저먼트라는 것은요, 환자의 폐 상태를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요. 흡기 중단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액티브라고 뜨면 손을 떼주시고요. 호기 중단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액티브라고 뜨면 손을 떼주시게 되면은 환자의 렁 메카닉, 물리적인 폐의 계산값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이 R이라는 호기 저항인데요. 호기 저항의 정상값은 보통 5에서 15 정도이기 때문에 15를 넘어갔다, 특히 20이 넘어가면 기도가 굉장히 좁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도가 좁으면 호기가 잘 안 되면서 CO2가 리텐전 될 수 있고 오토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토핍이 생기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핍 플러스로 추가적인 핍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10에서 12를 넘게 되면은 혈역학적으로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토탈 핍 값도 굉장히 중요한 값이고요. 보통 이 두 가지 값이 다른 몇 가지 값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태틱 메저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환자 폐를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꼭 이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어드밴스 뷰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패밀리 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전 화면으로 돌아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뷰에서 루프 눌러주시게 되면은 루프 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루프에서는 볼륨 프레셔 루프랑 플로 볼륨 루프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현재 환자가 바이탈도 괜찮고 문제가 없을 때 이 R이라는 기능 사용하시게 되면은 현재 환자의 호흡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때의 그래프를 하늘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는 하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뷰에서 어드밴스 뷰를 눌러볼 테고요. 참고로 어드밴스 뷰에서 이 서버 컴파스라는 페포 모양의 이 기능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이제 불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페포 모양의 서버 컴파스 기능을 없앨 수가 있는데요. 화면 이촌을 누르고 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팝업창이 뜨고요. 서버 컴파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서버 컴파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 스크린이 있는데요. 락 스크린 눌러주신 다음에 락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터치나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버튼을 2초를 눌러야지 해지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서버유를 간단하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모드라던가 조금 더 상세한 기능들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